이거를 짧게 5가지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사건이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쪼개자. 세 번째는 초기화. 네 번째는 절대진리, 상대진리. 다섯 번째는 수메르 경제서론.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다른 건 다 잊어도 됩니다. 루프 양자 중력이론 얘기하는데 왜 수메르 경제서론이야? 자,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종교, 역사, 사회문화, 성철 스님, 미국산 체리, 레이진, 이사벨 아빠, 안뉴스, 보고낭, 레인, 에브리데이, 인베스토리, 오집으로, 대한여지도, 리춘수, 나사. 오집으로 하이파 이런 데서 딱 이렇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게 나중에 막 30년 뒤 SF 같은 데서 아침에 딱 일어났어. 아침에 딱 일어났더니 홀로그램으로 저는 오집으로의 풍경이 탁 그 방안 전체가 딱 풍경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산내음, 피톤치크 그 냄새도 나. 냄새가 산냄새, 산냄새까지. 그 다음에 어디선가 들려오는 계곡 물소리 이런 게 딱 들려요. 이게 이런 것이 구현되려면 30년 기다려야 되나. 아침에 딱 일어났더니 산새가 짹짹짹거리고 저는 오집으로의 풍경, 혹은 또 반대로 해서 무슨 몰디브의 해변가, 파도가 탁 치는 소리, 파도 소리 상상해 보세요. 파도 소리가 탁 들리면서 해변가 풍경이 딱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들리고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오집으로의 노력들은 나중에 지적재산권으로 나는 오집으로 같은 체험을 하고 싶다 해서 그 영화 토탈 리콜에 보면은 관광상품으로 나오는 거죠. 오집으로 딱 클릭하면 여기서 밥 먹는 걸 대리 체험할 수 있는. 이거는 이제 비 체험. 비 내리면서 또 걷는 거 인드라 많이 해봤어요. 인드라 걷는 거 좋아했거든요. 특히 우산 없이 비 맞으면서 걷는 거 굉장히 운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촌을 또 이렇게 딱 한번 쫙 하면 또 마음이 안정되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고, 또 나사가 또 이렇게 우주선을 타고 지구를 이렇게 천천히 되게 빠르게 움직이는 건데 천천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이걸 보다 보면 또 여러분들 자신도 모르게 잠이 옵니다. 수면빨, 잠이 와요. 그 다음에 또 30년 전으로 돌아가서 노태우 대통령 시절 89년 보고낭 이런 게 있었다. 짜장면이 800원 시절이다. 이게 이 89년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한국 근대 근현대사에서 89년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디라가 저 당시 89년에 군대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아는데, 휴가 나왔더니 세상이 달라졌어. 그러니까 한국 근현대사에서 88 올림픽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요. 여러분 생각보다. 상전벽화가 됐어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올림픽 하기 전과 올림픽 하기 후에 사람들의 생각과 인식이 확 바뀌었어요. 진짜로. 인종이 사람이 바뀌었다. 인종이 바뀌었다. 흔히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메이지 유신 전하고 메이지 유신 이후가 일본 사람이 달라졌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저는 그런 비유를 어떻게 하냐면은, 뭐 박정희 대통령으로 비유하고 싶지만은 제 생각에는 88년을 기준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하여튼 88년 이전과 88년 이후는요 굉장히 다릅니다.
한국 사람들의 생각하는 방식이 많이 달라졌어요. 이 88년에는 한국인들의 대한민국의 시민들 인식이 아주 긍정적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볼 때 좋은 에너지였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부정적으로 바뀐 게 바로 좌이파쇼 부패무능 면장값도 못 되는 반쪽 노면이 돼진 날, 그날 대한민국의 에너지가 마이너스가 됐어요. 수많은 청년들이 자살하지 않아도 되는데 반쪽 노면 때문에 되졌어요. 죽었습니다. 예, 한국의 대한민국의 발전이 이 반쪽 노면이 되지는 바람에 99.9% 스스로 되졌는데 부패무능에서 이거를 가짜 음모론, 가짜뉴스, 예? 음모론 이런 걸로 막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10년 정도 후퇴했어요. 반쪽 노면 때문에. 매국노입니다. 반쪽 노면은. 반쪽 노면의 무덤을 저 일본으로 보내야 돼요. 반쪽이. 예? 일본 애들이 제일 좋아하잖아. 반쪽 노면을. 이 반쪽 노면이 이완영만도 못한 매국노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450 숲고통, 반쪽 노면, 이 에너지, 부정적 에너지를 다시 긍정적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길은 그런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돼요. 예. 그런 게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대한여지도 광화문이 이런 게 있었고, 네. 미국산 체리, 또 연세대 시험, 연세대 다니나 봐요. 네. 뭐 저는, 저도 나이 이제 환갑 바라보는데 아직도 가끔가다 시험 공부해라 이러면 저도 두려워요. 제가 나이 먹어서 좋은 게 하나는 시험 공부 안 해도 된다는 거. 예,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 인들아가 굉장히 누군가 막 시험 공부, 고시 공부, 시험 공부한다 그러면은 속으로 난 저거 안 해도 되지. 그래서 예, 그리고 이제 인들아 같은 간에 악몽 몇 가지 초현실적인 꿈을 가끔가다 꾸지만 꿈을 안 꾸거나 하는데 인들아가 악몽이라고 간주하는 꿈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군대에 막 제대한 다음에 군인들 상당수가 그런 꿈을 꾸는데 다시 군에 입대하라는 꿈, 그런 꿈 많이 꾸거든요. 다시 군에 입대하세요. 그런 꿈을 꿨어요. 한동안. 그런 것처럼 시험 꿈. 이 두 가지는 악몽이에요. 저한테. 그 다음에 우리 레이진, LA 갈비, 미국산 갈비. 그 다음에 이사벨 아빠 2,000달러짜리 중국 신차를 팔 때는 4,000달러. 이 마법은 물가가 올라가서 중고차 연식이 더 비싸게 팔리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도라에몽, 안뉴스가 또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있죠. 우리는 일본에서 K-팝의 어떤 그러한 어떤 붐을 보통 보도하고, 일본 방송은 이런 어떤 한국에서의 재패니메이션 영향력을 보도하고, 저는 이건 다 긍정적인 뉴스다 생각합니다. 한일 상호 간의 문화교류 계속 돼야 되겠죠. 긍정적이다. 저는 2002년 붉은 악마 이론가로서 붉은 악마 2002년 월드컵 때도 한국과 일본이 같이 4강 가자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진짜로 그렇게 말씀드리시고, 그러니까 지진 났죠. 근데 이 일본 안 가본 사람들은 이 지진 걱정하는데
어쨌든 전 세계에서 지진에 대해서 가장 연구를 많이 한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이런 지진 나면은 수백 명 죽고 그러는데 일본은 한 명 죽거나 사망자가 없거나 그래요. 지진 강국입니다. 지진 대비를 잘 해놨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강인이의 어떠한 현지 전문가 반응 채널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추천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EPL 중심이긴 합니다. 근데 EPL 중심보다 더 인드라가 원하는 건 슈퍼리그. 좌절됐지만 전세계 슈퍼리그 창설을 해야 된다. 언젠간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인기 구단과 인기 선수들은 연봉이 계속 올라가는데, 천문학적으로 올라가는데, 상당수 구단이나 선수들은 신음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항상 이렇게 빈부격차 논리잖아요. 그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축구 발전을 위해서는요, 인드라 이 방송을 시청하는 혹은 축구 지망생이나 축구 관계자분들 잘 들으세요. 슈퍼리그가 창설되면 축구 관계자한테 더 좋아요. 전 장담 드릴 수 있습니다. 축구 팬인 인드라도 좋지만 축구 관계자 분들도 좋아요. 왜 그럴까요? 간단한 이치를 설명드리면, 삼성전자의 평사원과 삼성전자 이사는 연봉 차이가 굉장히 크겠죠. 그렇죠? 안 그래요? 당연히 크겠죠. 그래도 삼성전자 직원이잖아요. 중소기업의 직원이 아니잖아요. 파이를 키우면 그 밑에 사람들도 이득을 보는 구조입니다. 빈부격차? 생각해 보세요. 중국만 예를 들면 중공 30-40년 모택동 파시오 시절에는 빈부격차가 별로 없었을 수도 있어. 그쵸? 다 같이 못 살았으니까.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으니까 이 방송 시청하는 중공 애들아, 중공의 현재는 굉장히 빈부격차가 극심하죠. 그쵸? 그러나 자본경제, 시장경제, 자본경제는 발전해서 최소한도로 그런 아주 어려운 분들도 최소한의 보장이 가능하다고. 근데 그런 보장도 못 해주는 노예제 국가가 어딥니까? 북한 아니야. 빈부격차만을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인드라 강조했습니다. 빈부격차 증가율이 문제죠. 그런 문제를 인드라 강조했습니다. 한국에서 2000년대 이후에 빈부격차 증가율이 가장 극심했던 때는 언제입니까? 반쪽 노면 파시오 시절과 반쪽 문좀비 시절에 가장 빈부격차 증가율이 극심했습니다. 증가율이 중요합니다. 신자유주의 시대에서는 빈부격차가 많아지는 건 긍정적으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빈부격차에 대해서 느끼는 것은 상대적 박탈감. 예를 들어서 주가가 폭등하는데 내가 거기에 투자를 안 했어. 내 동생이, 우리 가족이, 이웃이, 내 친구는 돈 버는데 운 좋게 난 돈 못 벌었어. 포모 현상. 그런 심리적인 요인이에요.
진짜 요인이 아니고. 마인드를 바꾸면 돼요. 예, 부자를 존경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부자가 되고 싶고,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렇게 마인드를 바꾸면 여러분 부자 됩니다. 노력하시면. 남 탓하면은 가난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계속 세뇌되고, 반쪽놈이나 문전비나 좌우익 파쇼들에게 세뇌당해서 여러분들 인생은 망칠 수밖에 없다. 라는 게 인들아 일관된 지론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슈퍼리그를 지지합니다. 여러분들 그만큼 메시나 호날두에게 더 많은 연봉을 줄수록 전세계 축구 선수들에게는 떡고물이 그만큼 갑니다. 더 많이 줘야 돼요. 손흥민이나 이강인이나 김민재한테 더 많은 연봉을 주셔야 돼요. 그럴수록 전세계 축구 선수들 간의 빈부격차가 커질수록 제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이 대다수 축구 선수들, 축구 관계자들한테 간다. 떡고물이라도 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용어로 이건 이제 파이를 키우면 된다. 이 얘기죠. 그런다 슈퍼리그가 만약에 이런 거 시도 안 되고 프리미어 리그 같은 게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전 세계 축구 선수들 지금보다 잘 살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여전히 나 축구 선수 할래. 학부모들이 무슨 소리야? 축구 선수 하면 굶어 죽어.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요즘. 그렇죠? 프리미어 리그 덕분이고 그렇습니다. 슈퍼리그가 나오면 학부모들이 앞장서서 축구 선수 시키려고 노력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그 2, 3억 든다 이거예요. 2, 3억. 그래서 뭐 학부모들이 근데 다 이강인이고 다 축구 선수 축구 좀 잘하면 다 이강인이고 손흥민이겠습니까? 김민재고 다 고만고만한 실력이면 본전 욕심이 나고 그러다 보면은 애들 이러다가 뭐 먹고 사나 걱정되고 축구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대학이라도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돌, 케이팝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뭐 서울대, 연고대 간다고 다 잘 되는 거 아니거든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분야가 그렇습니다. 모든 분야가 다 이렇게 이런 분야로 돼 있고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거를 막 부정적으로 여기는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 인생만 다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긍정적 사고가 필요하다. 뭐 2, 3억 드는 거에 대해서 각오하시면 돼요. 요거는 아주 좋은 안입니다. 중학교 1학년들 리그. 그래서 지금 유럽의 어떤 그런 것들은 연령별이거든요. 1년마다 애들이 쑥쑥 키가 크고 달라지기 때문에 체급이 달라요. 체급. 복싱이나 레슬링 같은 데서는 체급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몸무게가 조금만 나가도 게임이 안 되는 것처럼 축구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하려면 영역별 다 다르거든요. 스피드가 다르고 체력이 다른데 당연히 중3하고 중1 있으면 중3 쓰지 누가 중1을 쓰겠습니까? 그래서 이 연령별 대회를 여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다. 축구 관계자들이 이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살려야 된다.
1학년 리그, 2학년 리그, 3학년 리그, 예? 고등학교 1학년 리그, 고등학교 2학년 리그, 고등학교 3학년 리그, 이런 리그제가 필요하다. 아주 좋은 안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리그, 초등학교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까지는 그렇게 실력 차이가 안 나니까 4, 5, 6학년 리그 3년 퉁쳐도 되는데, 중학교 때부터는 그 중2병, 굉장히 중2병 아시잖아요. 예? 중1, 중2, 중3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신체적으로 확 변하는 시기 때문에 연령별 축구 리그를 만들어야 된다. 이거 좋은 안이다 말씀드리시고, 디오, 그 다음에 이분 진짜 미미,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예. 근데 인들아, 이번에 주제에 그 안락사 얘기했죠. 제가 고양이를 3마리 키웠잖아요. 첫째가 디오고, 둘째가 프리, 셋째가 미칸데, 제가 이름을 지어준 애가 프리거든요. 프리. 둘째가, 사실은 셋째가 프리예요. 나이 순으로 따지면 첫째가 디오, 둘째가 미카, 셋째가 프리예요. 제일 어려요, 프리가. 근데 이제 프리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안락사 예정입니다. 사실 사망 판정은 작년부터 받았는데, 나타샤의 극진한 치료, 강력한 약물 치료 덕분에 동물병원에서는 작년부터 3개월을 못 넘긴다고 했는데, 나타샤의 지극정성으로 거의 1년을 버텼습니다. 근데 지금 프리가 어떤 상황이냐면, 기력이 쇠했습니다. 완전히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힘이 없어가지고, 기력이 딸려가지고 거의 집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수준 있잖아요. 딱 그런 게 지금 프리의 수준이에요. 거의 움직임이 없어요. 하루 종일 그냥 한 장소에 딱 있으면 거기서 그냥 눈 감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지난주부터 상태가 더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동물병원에 갔더니 동물병원에서 안락사를 권했습니다. 사실 나타샤가 근데 나타샤가 거부했어요. 여태까지 아니야 하면서. 나타샤가 굉장히 어쨌든 디오를 좋아했고, 디오 잃어버린 상실감 때문에 더 애착을 갖고 프리한테 굉장히 더 했었는데, 프리도 잃어버리니까 굉장히 그랬거든요. 마음의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미미의 죽음에 대해서도 인드라가 공감이 간다. 하나 이런 얘기는 드리고 싶어요. 인드라가 오늘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인드라 마자세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테 꼭 그런 건데, 자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지인의 죽음도 준비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인 혹은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고양이나 개, 다 생명체는 다 죽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다면, 마음자세가 돼 있다면 행복해질 수 있다. 내일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고 오늘 인드라는 행복하다, 이런 마음으로 살잖아요. 마찬가지로 항상 주변 사람들이 죽을 때나 돌아가실 때도 그 준비를 잘하는 사람과 잘하지 못하는 사람 간에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준비를 잘하고 있다면 오히려 여러분이 행복해질 수 있고,
주변 분도 고마움을 느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 얘기 안 할게요. 쉽지가 않아요. 사실 나도 아직 인드라도 아직 잘 정리가 안 됐어요. 뭐 사람이 태어나고 생명과 죽음의 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죠. 그 다음에 성철스님 얘기. 로스님께서 재밌는 얘기 해주셨어요. 물론 로스님 얘기를 다 인드라가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이 로스님 얘기는 항상 새로운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열린 마음으로 로스님 좋아하잖아 인드라가. 이렇게 의견이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성철스님의 유언이나 성철스님 딸과 관련된 얘기 뭐 여러가지 필희 필멸 뭐더라 등간에 불필 그런 불필 스님이나 뭐 이런 여러가지 얘기들 저도 다 들었는데요. 그냥 인드라 블로그로 했고 방송에서는 특별히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죠. 신은 신의 길이 있고 인간은 인간의 길을 가면 되고 성철스님은 인간의 길을 갔다. 성철스님이 뭐 신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인간이지. 신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평생 이제 성철스님께서 상대 진리를 참 열심히 탐구하셨다. 성철스님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각자 입장이 있겠죠. 자기의 어떤 교파를 내리기 위해서 어떤 분은 성철스님은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저런 식으로 해석하고 하는데 저는 불교계 입장이나 혹은 기독교계 입장 두 입장을 저는 다 이해해요. 긍정적으로 봅니다. 제 이해가 안 되고 좀 짜증스러운 놈들이 있어요. 일부 기독교계에서 마치 성철스님을 이해하는 양 불교계도 아닌데 자신만이 진정한 기독교 세력이고 저 성철스님의 얘기를 뭐 곡해해서 하는 애들을 기독교 근본주의자라고 매도하는 애들 난 걔네들이 문제라고 생각해. 그리고 인간의 나는 분명히 얘기하는데요. 당신들은 스스로 자신을 적그리스도나 사탄이나 메시아 인간으로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그러한 이런 얘기 절충론 무슨 변증법 그런 게 사기라고 봐요. 불교계 입장 나 이해해. 뭐 이쪽에 기독교계 입장도 이해해요. 난 당신들은 이해 못하겠고 당신들이 파시스트 아닌가 늘 생각합니다. 조심하세요. 두 사람 불교계 입장이 다 이해가 돼.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당신들은 뭐냐 이거야. 난 양쪽 입장을 이해하지만 양쪽 입장 다 불교계 입장이나 이쪽 기독교계 입장을 다 전 어느 종교에도 속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해는 가는데 두 입장 다 동의하지 않아요. 근데 나는 당신의 입장들을 동의하지 않을 뿐더러 당신들 자체를 불신한다 이거야. 좌우의 파쇼 당신 같은 놈들이 좌우의 파쇼고 당신 같은 자들이 인간 예술 주장하는 놈들이고 메시아 떠들고 당신 같은 놈들이 파시스트가 되고 내가 보면 내 주위 경험상 그런다 이거지요. 당신 같은 사람이 내 주변에 오면 내가 되게 경계해. 사기친 놈이 아닐까 하고 말장난하고. 자 12시 45분 1분 쉬었다가 마지막으로 정치 얘기하겠습니다. 사이비 종교나 좌위 파쇼 일루미나티 사탄 뭐 이런 애들 이렇게 나쁜 놈들은
믿어줘 다니는 놈들이 많아요. 그런 놈들이. 예. 그런 놈들이 JMS, 예? 사이비 종교 이런 애들 다 여기서 나와요. 나는 신이다. 인간은 인간이고 신은 신이다 이거죠. 예. 나쁜 놈은 나쁜 놈이고 착한 놈은 착한 놈이에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외교 안보 정치 천조국 발행이 VOA, 워싱턴톡, 성렬영, 기시다, 블룸버그, 안뉴스, 국토전략, BBC, 최수영, 추부길, 홍영님, 국토교통부. VOA 핵잠수함 SSBM SSGN이 있고 SSBN이 있다. 종류가 SSBN, SSGN 이게 이제 또 보헤미아급, 오하이오급 차이는 뭐냐? 보헤미아급은 60년대, 5, 60년대 만든 핵잠수함이 보헤미아급, 그 다음에 90년대부터 최근까지 만든 게 오하이오급. 여기서 이제 VOA 얘기 다시 보면 굳이 핵 전략 잠수함은 그 특성상 SSBM 정도, GM은 전 세계 4척밖에 없고, SSBM도 합쳐서 18척인데, 굳이, 플로리다에 있어도 얼마든지 견제가 가능해요. 플로리다에 있어도 핵잠수함이 견제가 가능하다. 이게 핵잠수함의 특징인데, 보헤미아급은 그걸 못 해내지만 이 SSBN급만 되더라도 플로리다에 있어도 가능해요. 근데 굳이 그거를 일주일마다 한 번씩 한반도 해역에 배치된다는 건 뭔 의미하죠?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SSBN과 SSGN의 차이는 뭐냐? 특수전이 가능하다. 이 차이거든요. SSBM에 비해서 SSGM의 차이는 뭐냐면 해병대 상륙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특수작전이 가능하다. 한반도에 물러오는 것은 SSGN이 아니라 SSBN입니다. 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은 부분들을 같이 생각해보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싱턴톡 VOA 조은정 아나운서, 그리고 제임스 제프리 와일더, 제니스 와일더 다 나오신 분들이죠. 흥미로운 표현, 바퀴의 중심축, 바퀴살 좋은 표현이고, 수레바퀴 론. 데니스 와일더, 윤 대통령은 사실을 말했고 진실을 말했습니다. 딱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한일 정상회담, 저는 반쪽아베를 반대하지 기시다를 반대하지 않죠. 기시다에 대해서는 분명히 기시다 총리에 대해서 인들은 긍정적이라고 얘기했죠. 기시다 총리를 응원해야 반쪽아베 파벌을 약화시킬 수 있다. 좌우익 파시오들은, 한국과 일본의 좌우익 파시오들은 기시다를 싫어합니다. 반면에 전세계 자유우파와 전세계 자유좌파, 미국, 한국, 서방 진영은 기시다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세계 자유우파, 자유좌파 상식적인 분들은 모두 성렬영과 기시다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좌우익 파시오들은 반쪽 노면, 반쪽 문좀비, 쥐명이, 메콩 시파르, 푸딩, 반쪽 정은, 이따의, 그 다음 반쪽 아베, 파벌, 이런 좌우익 파시오들은 한일 정상회담을 싫어합니다. 기시다를 싫어하고
성렬형을 싫어해요. 증오합니다. 왜 증오하겠습니까? 간단한 이치죠. 파시스트니까. 문전비가 사온 중국 전기버스와 천조국 발행이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요즘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구독자 수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지금보다 10배, 100배 조회수와 구독자 수가 늘어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가라앉는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인드라가 이렇게 얘기했죠. 중국의 어떤 대안은 동남아시아다. 동남아시아 중에서 인구가 3억인 나라가 인도네시아다. K-팝이나 이런 얘기 더 여러 얘기 많이 했죠. 인도네시아를 주목하라. 원희룡 성렬형 취임 1주년 뭐 잘하고 있어요. 저는 지난 대선에서 기권했습니다. 성렬형을 지지하지 않았고 성렬형 응원했지만 4.15 부정선거가 진상규명 될 때까지는 기권한다고 얘기했죠. 4.15 부정선거. 그래서 성렬형이 에 대한 어떤 1년 평가, 1년을 보면 인더라 보면 이제 100일, 석 달, 100일에 그냥 석 달, 오늘 허니문 시즌이라고 하죠 보통. 100일만 봐도 1년을 보면 나머지 5년을 전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드라가 100일, 1년을 성렬형의 어떠한 평점을 A학점에서 F학점을까지 매긴다면 저는 A학점을 주겠습니다. 문전비 때는 인드라가 문전비를 지지하지 않았지만 발족 노면처럼만 하지 않으면 된다. 강조했고 문전비를 찍지 않았지만 문전비를 한 3개월 동안 지지했잖아요. 열심히 해보라고. 하다 안 돼가지고 얘 볼 거 없다. 문전비 얘는 아주 반쪽 노면이 최악이었는 줄 알았는데 반쪽 노면보다 더 못난 놈이 문전비다 하고 일찌감치 인드라가 포기했잖아. F학점. 성렬형은 제가 볼 때 내심 저는 큰 기대는 안 했거든요. 성렬형한테 그냥 B학점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A학점까지는 생각 안 했습니다. 근데 1년 동안을 평가하면 성렬형은 인드라가 생각했던 것보다 일을 더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학점을 저는 주겠습니다. 앞으로 4년간도 A학점이다. A학점이다. 이대로만 가면 차기 총선과 차기 대선도 국민의힘이 차지할 것이다. 그랬을 때 성렬형 덕분인 게 물론 국유본이 가장 큰 지분이죠. 그걸 전제하고 성렬형이 대통령 수행을 잘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큰 영향력을 주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잘하고 있다. 오징어 게임 또 이정재가 등장했네요. 국민희망 인터뷰. 넷플릭스 이정재 오징어 게임. 그래서 지금 일본 언론에서는 이 기시다 총리의 현충원 예방을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보도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사히도 찌라신 거지. 기시다가 현충원을 방문한 것은 굉장히 신선한 것이고, 기시다가 외교 전문가잖아요. 근데 이러한 어떠한 현충원 방문했다는 것은 굉장히 기시다도 모험을 했다.
높이 평가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시오리도 기시다 먼저 자기가 먼저 현충원을 방문했다 뭐 이랬다가 뭔가 역풍이 불었나봐요. 그래서 시오리도 유튜브 영상을 내렸어요. 시오리가 아무튼 일본인 그 좌이파쇼, 일본에는 우이파쇼, 한국에는 좌이파쇼가 문제라고 그랬죠. 일본의 반쪽압의 우이파쇼들이 기시다 총리가 한국 현충원을 방문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고 있을 거다. 이건 마치 우이파쇼, 한국의 좌이파쇼가 꼬투리 잡으려는 것과 유사한 꼬투리를 분명히 일본에서도 우이파쇼, 상케이, 세월호 7시간 이런 음모론, 가짜 뉴스 둘이 통한다고 했죠. 일본의 우이파쇼, 반쪽 아베의 똘마니가 한국의 좌이파쇼, 반쪽 정은 똘마니들이에요. 시키는 대로 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쪽 정원이나 문전비, 반쪽미당 이런 애들은 사실 반쪽 아베의 똘마니들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일 파시즘을 떠드는 거예요. 저쪽은 반한 파시즘, 반일 파시즘 떠들고 이쪽에서는 반한 파시즘 떠들면 반쪽 아베가 유리해져요. 이득을 따지면 국익 관점에서 저쪽에서 반한 파시즘만 떠들면 우리가 이득인데 반쪽 민주당이 반일 파시즘을 떠들면 이게 전세적으로 어떻게 비치냐면 우리가 불리해져요. 대한민국의 국익면에서 손실을 봐요. 그래서 반쪽 민주당이 매국노 집단이라는 겁니다. 얘들아. 반쪽 노면 매국노, 운전비 매국노, 반쪽 민당 매국노. 네 ABM이가 매국노면 반쪽 민당 지지하는 거 이해하는데, 응? ABM이가 매국노도 아닌 놈들이 왜 반쪽 민당을 지지해? 어전 뭐 이제 홍영님 나와서 얘기하는데, 인들아 얘기했는데 그 성렬형 지지율을 4월달 5월달은 원래 9.6원 전략도 그렇고 선방하는 거예요. 지금 성렬형이 이 정도 지지율 나오는 건 4월 5월달에 제가 볼 때는 선방이야. 그렇게 보면 되고요. 8월달쯤에 6월달부터 서서히 더 좋아지고 다시 8월달부터 내년 3일절까지 괜찮습니다. 그게 내년 총선까지 가게 돼 있어요. 이 4, 5월달이 지금 생각보다 반쪽미당이 자멸하고 있고 성렬형이 또 한미 국빈방문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는 거고 생각하시면 되고 걱정할 게 없다. 여론조사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그래도 중요하죠. 참고를 해야죠. 무시하면 안 되고요. 잘하고 있습니다. 철수형, 나 BBC 찰스 3세 대관식, 내가 지난 방송에 얘기했죠. 나 취북의 선생 바흐무트 철수, 약간 과장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어그로 끄는 거죠. 크림반도 공격 그냥 드론 공격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인들아 계속 크림반도 얘기를 했으니까 인들아 일관되게 지난 1년부터 개전 때부터 지금까지 초지일간 인원조로 인들아가 방송했죠. 참고하시고요. 국토전략. 자,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1시 2분.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자,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고맙고요. 마지막으로 손 들어 주세요. 안 주무시는 분들. 다들 주무시나? 네, 다크서클님 고맙습니다. 카시아님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행복한 밤 되시고요. 건강하시고 부자 되시고 예, 좋은 꿈 꾸세요.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맞으세요.